네,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이번에 계리사 시험 7월 말에 끝나고, 네, 저도 잠깐 이제 다른 공부를 좀 하느라 잠깐 쉬고 있었는데, 다시 슬슬 시작해 볼까 합니다. 한 9월 중순부터 이제 추석 지나고, 차근차근 다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 할지 먼저 좀 간단하게만 얘기를 드리고, 혹시 의견 있으면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한 선에서 제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저도 공부해보면 도움이 많이 되니까 준비해서 한번 정리된 내용 공유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댓글로 원하시는 주제 같은 거 있으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계리 영역 관련돼서 뭐 한정된 거는 없으니까 뭐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관련된 거 어떤 내용이든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일단 9월부터 해서 한 12월 뭐 요때까지는 먼저 회귀 분석을 한번 천천히 공부를 다시 해볼까 합니다. 요즘 이게 좀 계리 쪽 영역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뭐 생명이든 뭐 생명보다는 사실 손해보험 쪽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 같기는 해요. 여러분도 뭔가 시험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모형론 쪽에 얘가 좀 빈도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사실 예전에는 이제 공부를 하기는 하는데 이게 잘은 안 나오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이제 뭐 추정량 같은 거 이제 그냥 산출해 보는 게 전부였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나온 뭐 예를 들어서 베타 제로나 베타 1 뭐 추정을 했다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요거에 대해서 가설 검정까지도 많이 나오잖아요. 검정 나오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베타가 과연 0이 맞나 뭐 이런 거 이제 놓고 가설 검정하는 것들도 많이 나오고 플러스로 예전에는 이제 리니어한 리그레션만 그러니까 선형 회귀만 많이 다뤘었는데 요즘에는 요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로지스틱 이건 왜 한글로 쓰고 있죠? 네, 로지스틱 회귀 분석 해서 좀 더 변형된 회귀 분석도 다루고 있고요. 뭐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도 가장 기본적인 게 뭐 B0 플러스 B1X가 Y 뭐 물론 여기에 플러스 EI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일반적인 폼 가장 기본적인 이제 하나의 변수만 가지고 이제 대신 하나의 이제 뭐 절편 뭐 이런 걸 두고 하는 회귀 분석만 했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B1, B2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한 이제 X 변수들이 좀 많아지는 멀티 리니얼 한 것들도 뭐 충분히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아무튼 요 회귀 쪽 영역이 좀 확장이 되고 있는 추세예요. 특히나 이제 외국 쪽은 이게 우리나라보다 좀 빠른 것 같아요. 외국 예를 들어서 뭐 ASA 준비하신다거나 뭐 FSA 같은 거 준비를 하신다고 하시면 ASA가 특히 이런 경향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과목들이 많이 변경이 됐어요. 그런 변경된 거 한번 보시면 이제 좀 예전부터 조금 한 1, 2년 전부터 살펴보시면 갑자기 이제 SRM이라고 요게 이제 회귀를 이제 본격적으로 약간 이론적으로 다루는 과목인데요. 이 이름 뭐였죠? 스태티스티컬 리스크 모델링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회귀를 다뤄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다루고 PA 이게 이제 Predictive Analysis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회귀가 계속 중요해지는 이유가 요것 때문이에요. 계리 쪽 영역에서 지금 실무적으로 요 뭔가 예측을 하는 거 요게 아주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계리 쪽 영역도 빅데이터나 AI라는 녀석들이 떠오르는 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데이터의 개수가 늘어나고 잘 정리가 되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결정론적으로 뭔가를 하기보다는 분석 모델, 회귀 분석 모델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좀 예측할 수 있는 모형들을 만들어 보자. 이런 게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추세고 그게 시험에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요게 지금 끝이 아니라 제가 최근에 지금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한 번 더 바뀌었어요. 이게 뭐 LTEM이랑 스템 같은 게 뭔가 FAM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은 통합도 되면서 여기에 플러스로 이번에도 또 회귀를 하는 네 글씨가 이상해지네요. 회귀를 하는 뭔가 그 분야 시험이 하나가 더 생겼던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계리사 시험 중에 ASA 이쪽 말고 ACS, CAS. 그러니까 결국 이 CAS라는 협회가 있고 SOA라는 협회가 있는 거죠, 미국에. 여기가 이제 손보만 하는 곳, 여기가 보통 이제 일반적인 보험 협회긴 한데 약간 생보 쪽에 치우쳐 있기는 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FCAS가 있고 이쪽 시험도 잘 보다 보면은 지금 MAS, 모던 액추어리얼 스태티스틱스였던 것 같아요. MAS 1, 2라는 과목들이 있고 얘네들도 결국은 이렇게 회기를 아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냥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 요게 많이 올라오고 있었던 추세가 이제 외국에서는 좀 이미 몇 년 됐었고 그거를 약간 최근에 한국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보험계리사 시험에서 계리사 이제 2차겠죠? 보험계리사 2차 보다 보면 이제 모형론 쪽에서 이게 계속해서 나오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뭐 작년 시험이나 재작년 시험 이런 거 보시다 보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이제는 좀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또 문제는 요 어떤 영역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추정을 하는 것까지는 약간 뭐 외워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공부해본 경험에 의하면 여기서 가장 어려운 거는 요 가설 검정이에요. 아무튼 내가 한 추정이 이 추정의 결과가 실제로 우연인가 혹은 합리적인 결과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요거를 이제 테스트하는 게 가설 검정의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가설 검정은 굳이 회기를 얽지 않아도 그냥 어려워요.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느끼는 바에 의하면 너무나 헷갈립니다. 이게 도대체 H0 막 귀무가설 나오고 H1 나오고 갑자기 뭐 H0를 나는 기각을 하고 싶다는데 기각을 하려면 요거에 대한 어떤 통계량들을 산출을 먼저 해야 되고 그 통계량의 어떤 판단 기준이 있죠. 뭐 기각역 같은 거를 찾아서 혹은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 같은 거라고 우리가 뭐 이렇게 찾는데 그 어떤 특정한 순간을 딱 찾은 다음에 그거를 넘냐 넘지 않냐 뭐 이런 것들로 이제 판단을 하는데 이 일련의 과정 그리고 이 일련의 과정을 만들어낸 어떤 체계 모든 것들은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이기 때문에 괜히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괜히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왜 굳이 뭐 H0, H1 뭐 여기에다가 알파 뭐 신뢰 구간 뭐 이렇게 해서 뭐 5%에서는 통과 뭐 1%에서는 통과하지 않는다 막 이런 어떤 불편한 얘기들을 좀 어려운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게 그냥 어렵게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체계 하에서 뭔가 우리가 확실하게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인간이 만든 시스템이에요. 인간이 만든 시스템에는 무조건 어떤 이유라는 게 있고 그 이유를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그냥 막 베타 추정하는 거 뭐 SXX분의 SX와 이런 식으로 막 하겠지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외우다가 나중에 진짜 검정을 해야 되게 되면 내가 모르는 게 약간만 틀어서 나왔을 때 완전히 풀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일단 제가 회귀분석 다루는 목표는 회귀분석 플러스 거기에 얽혀있는 요 가설 검정에 대한 것들을 약간 그 이유, 요 책에 대한 우리가 이유를 받아들이고 좀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가 일단 목표입니다. 그래서 자, 네, 이번 올해 지금 남은 시간에는 한번 회귀분석 이게 내용이 꽤 많아요.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 뭐 내년에 뭐 혹은 또 이제 뭐 원래 리간 중요한 이슈들 다뤄왔잖아요. 뭐 그런 것들 추가적으로 뭐 생긴 거 있으면 정리해서 다뤄볼 텐데 혹시 아까 드렸던 것처럼 좀 필요한 것들 있거나 이런 거 같이 얘기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은 아예 뭐 다른 과목 내용 중에서도 혹은 이거 좀 아예 체계적으로 한번 다뤘으면 좋겠다. 뭐 전체를 다루는 거는 뭐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지금 요것도 사실 모형론 전체를 다루는 게 아니라 회귀분석 쪽을 다루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하나의 어떤 주제에 대해서 뭐 한 두세 달 정도 시간을 두고 같이 얘기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거 있으면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네, 제가 어느 정도 뭐 이런 주제 같은 거 좀 혹시 보내주시는 거 있으면 그런 거 모아서 좀 정리를 해본 다음에 일정을 한번 정해서 첫 수업에 일정 먼저 공유 어느 정도 드리고 최대한 저도 그거 맞춰서 계속해서 준비하고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추석 좀 지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지난 시험도 아마 보셨으면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뭐 시험 혹은 그냥 이제 우리 그냥 계리하는 입장에서 뭐 필요한 것들 같이 다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에서 23년도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혹시 포맷도 좀 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바꿔보면 좋을 것 같다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